5.2 섹션에 representing the image gradient 보겠습니다. 그래서 image gradient가 있을 때 이미지에 gradient가 있을 때 이것에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겠죠. 당연히 벡터니까 뭐가 있냐면 크기, 그 gradient의 크기가 있을 거고 gradient의 방향이 있을 거겠죠. 그 방향은 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놈에다가 이렇게 놈을 나눠준. 그래서 우리가 엣지를 디텍션 할 때 이게 갑자기 변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고, 요 어떤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계속 살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뭐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을 가리키고 되겠죠, 그죠? 이 엣지에서 그러면 요게 이 수직인 게 요것이 어떤 뭐 엣지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계속 따라가서 그것의 그레디언트와 수직인 어떤 면을 이 선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어떤 엣지가 되겠고요. 또는 미분을 했을 때 값이 굉장히 크게 변하는 이게 굉장히 큰 놈 자체가 굉장히 큰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엣지 디텍션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gradient based edge detector 보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요걸 이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edge라는 게 sharp changes in intensity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오브젝트가 어떤 물체가 백그라운드와 같은 색깔이다. 같은 인텐시티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보호색 같은 거죠, 사실은. 보호색 같은 거. 이렇게 되면은 occluding 그러니까 배경, 그러니까 occluding contour 이게 엣지랑 틀려지겠죠. 왜냐면은 occluding contour는 맞는데, 즉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모습하고 배경이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 사실은 여기가 다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린 파트가 사실은 occluding contour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배경하고 사람을 구별짓는 어떤 컨투어가 되는데 뭐 등고선 비슷하게 어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배경하고 색깔이 똑같다. 파란 옷을 입고 있는데 뭐 겉에가 바깥쪽이 파랗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occluding contour는 계속 존재하지만 엣지는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좀 그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꼭 백그라운드하고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보호색 같은 걸 쓰면은 사실은 occluding contour와 엣지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하지만 어찌 되었건 보통 엣지를 찾는 방법은 여전히 gradient magnitude를 계산을 합니다. gradient magnitude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놈이죠. gradient의 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D 같은 경우는 i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투놈을 기본으로 하니까요. 자, 5.2.2의 오리엔테이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빛이 밝아질 수도 있고 사실은 어두워질 수도 있죠. darker. 이미지도 같이 그렇죠?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죠. 자,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I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S를 지금 어떤 뭐 여기서의 스케일링이라는 얘기는 그 크기를 뭐 이미지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더 밝게 하거나 S가 크면 이제 더 밝아지는 거고 S가 작으면 더 어두워지는 그 얘기를 이제 스케일 팩터라고 여기 책에서 적었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빛을 밝게 비추면 S가 커지고 빛을 이제 약하게 비추면 S가 작아진다.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이미지 그레디언트도 같이 스케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그냥 S에 즉 S라는 만큼 빛을 많이 비춘 즉 스케일된 이미지의 그레디언트는 원래의 그레디언트보다 S배만큼 커지겠죠. 네.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엣지 디텍터를 설계를 해놨는데 엣지 디텍터가 이것이 어떤 그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이미지 그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가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뭐 크면 엣지다. 그러니까 이거로 엣지 디텍션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팩터에 따라서 엣지로 판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자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세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여기 엣지라고 판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밝게 비쳤을 때는 판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람을 어둡게 비추면은 이게 엣지가 판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S가 너무 작아서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때의 솔루션은 뭡니까? 엣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use the orientation of gradient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방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크기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금 같은 경우 여기를 엣지라고 우리가 판단하려면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 그레이디언트 벡터 방향이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수직으로 쭉 따라가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엣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엣지 디텍션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매그니튜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그레이디언트의 오리엔테이션, 즉 그레이디언트의 벡터 방향으로 우리가 엣지를 디텍션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챕터 6로 넘어가서요. 텍스처 보겠습니다. 텍스처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무나 우리가 뭐 잔디나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그 표면이 주는 느낌이 다 다르죠.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이 주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텍스처라고 합니다. 보통 텍스처는 이제 보는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텍스처는 내 눈이 어디까지 보느냐, 범위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뭇잎을 예를 들어서 나뭇잎을 하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물체죠. 나뭇잎 한 개.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에 있는 나뭇잎들,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나무를 보고 나뭇잎들. 이건 사실은 텍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뭇잎이 주는 그 질감 같은 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비슷하게 뭐 잔디 이런 것도 텍스처라고 할 수 있고, 브러쉬, 그다음에 뭐 pebbles, 자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갈도 하나를 보면은 돌 한 개지만 멀리서 보면은 텍스처라고 볼 수 있죠. 뭐 브러쉬랑 비슷합니다만 머리카락도 하나를 보면은 머리카락 하나가 오브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멀리서 우리가 머리카락 관찰하면 이건 하나의 텍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local texture representation. 자, 보면요. 이미지의 텍스처는 이건 쓰지 말죠. consist of. 텍스처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어떤 그 반복되는 뭔가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갈 같은 거 아니면 벽돌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repeated element가 있는데 이 반복되는 그 repeated element 요거 하나하나 엘리멘트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텍스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텍스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텍스처는 결국은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한 거죠. 텍스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텍스처는 1번 텍스톤이 뭐냐, 텍스톤이 무엇인가. 이 빠져야 됩니다. 텍스톤이 무엇인가. 텍스톤이 뭐냐. 브러쉬면은 뭐 그 브러쉬 하나하나, 페블이면 그 자갈돌 하나하나. 두 번째, 그다음에 어떻게 반복되느냐. 이 두 가지 퀘스천, 이것으로 이 두 가지 퀘스천으로 결정된다. 텍스처는. 즉 텍스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지 텍스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